사용관 차장 길건우 FC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 2,300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안 깼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 안에서 종목별로 자세히 먼저 들어보고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요. FNF입니다. 중국 소비도나 우려에 따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 코너 수급파이터에서 이제 대결이 붙는 종목이 뭐가 나왔냐면요. 가스엘바작이랑요. 필라홀딩스가 나왔어요. 그때 시청자분들 반응이 어머 무슨 이런 대결이 있냐. 둘 다 사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FNF 포함한 의류주들의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요. 앞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조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밖에 나가가지고 탈중국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20년 이상 됐으니까 조금 끝나가지 않냐라고 거의 중국이라는 거의 비슷하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제 사드 때 그 한한령에 대한 악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긋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 걸 보고 사실은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의류주 봤을 때 그 안에서 눈에 띄게 움직였던 게 사실 뭐 중국의 소비도 있지만 골프웨어주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가스바작도 최근에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뤄드렸는데 네. 그럼 의류주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조금 전에 다뤘던 그런 뭐 가스바작까지 이슈가 있는 종목은 좀 제외하고 보시는지. 글쎄요. 일단은 내수 쪽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쪽들, 리오프닝 효과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런 쪽들은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FNF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의 매출 비중,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크고 앞으로도 그 시장에서 매출을 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중국 봉쇄나 코로나 봉쇄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제2의 사드 사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뜩이나 매크로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더욱더 투심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글쎄요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요. 그동안 잘 해왔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2만 원이죠. 12만 원의 지지 여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에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접근하지 마시고 12만 원을 제대로 지키고 반등하는지 아니면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밑으로 더 뚫리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뭐 세아제강, 현대제철, 철강주들이 괜찮던데요. 포스코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이익 감소는 단기 우려일까? 오늘 철강주들이 상승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네, OX 나뉘어졌는데요. 아니 오늘 제가 철강주가 왜 오르나고 한번 찾아보니까 뚜렷한 이슈는 없어 보이던데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없는데 네. 뭐 우선은 2분기 영업이익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은 하반기는 사실은 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철강이나 이쪽에서도 STS 강관 쪽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철강 쪽은 사실은 7월부터 철강 판매 가격이 사실은 하락세로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반기 때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LNG 선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중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NG 터미널 관련돼서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STS 후유 강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인레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로 볼 때도 포스코 자체가 STS 후유 강간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조금 강세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 이익 감소가 그래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사용과 사장님이 무엇이 좀 불안하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에 이익 감소가 과연 단기적인 우려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하반기부터 인플레 후폭풍이 좀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철강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이슈가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오르냐?
지금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섹터별로 순환매를 돌리고 있어요. 오늘 음식료,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이런 쪽들 좀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는 3,300억 팔고 있죠.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팔고는 싶은데 조금 남는 자금들로 순환매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승들이 반짝 의미가 없을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잘 버텼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살짝 올려놓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지속되면서 가전이라던가 건설 이런 쪽들에서 철강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품 가격 하락하면서 성장 둔화도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들로 봤을 때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15만 원대 지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월봉상의 지표가 모두 깨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PI 첨단 소재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효상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한때는 자주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려와 있더라고요. PI 첨단 소재 오늘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과도한 저평가 영역 여기는 맞을 수 있지만 매수 기회인가? 이것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나뉘어졌는데 저평가냐 고평가냐도 중요하지만 고평가인데 더 갈 수도 있고 저평가인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좀 헷갈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출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라고 예상은 돼요. 근데 2분기까지는 사실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실적 발표 나오는 거를 뭐 정확하게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물량 자체가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거의 최저점이 31,600원까지였거든요. 근데 현재가 32,000원대니까 거의 그 저점 부근은 거의 다 그래도 다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은 돼요. 그러다 보면 회복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2분기 말부터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물량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3분기 때는 그래서 분기 최대 매출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7월부터 얼마나 생산량을 늘리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PI 첨단 소재에서 8호기가 신규 설비 가동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 때 많은 물량이 나갈 거다라는 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가격 자체가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장 마감에 또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물론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런 시장에서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장 미리 보기 키워드는요. 싸도 너무 싸다. 그리고 원전 더하기 LNG예요. 제가 요즘 또 LNG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것도 고점 신을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네요. 뭐 이 자리에 앉으면요. 네. 관심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LNG가 사실 제가 좀 무시했던 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반성할 정도로 많이 올라서 네. 이쪽에 관심이 가는데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BHI랑 삼성 SDS인데 이 두 종목은 네. 최근에 주가 분위기가 정말 정반대인 것 같아요. BHI는 물론 어제장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바닥권에서 지금 1,500원대부터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풀릴 때 지금 거의 이제 7,000원대까지 한번 찍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은 딱 이 부근이거든요. 여기다 선 하나 그어볼까요? 평행선 그어보면 한 7,900원, 8,000원 부근이 계속 저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거래량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돌파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일회성으로 삐끗하긴 하지만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사용 후의 해결류, 수송 및 저장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윤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는데 주요 행보 중에 하나가 원전 세일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LNG 확대 수혜 전일에 이제 계약 체결 공시를 냈어요. 근데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기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원전주 중에서도 절반은 올해 들어와서 하락을 했습니다. 테마성이 어느 정도 끼어 있어서 원전의 수혜를 별로 받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지금 원전 테마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긴 한데 만약에 아까 제가 그었었던 이 평행선 8,0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글쎄요, 거기에서도 묶고 W가 16,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BHI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이제 묶고 더블로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8,000원에서 16,000원인데 거기서 조금 빼서 15,50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15,5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BHI고요. 손절가는 10% 내외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싸도 너무 싸라고 한 삼성 SDS를 갖고 오셨어요. 네. 싼데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삼성 SDS에 지금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더 빠질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두 번째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너무 소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너무 이제 소외가 되다 보니까 뭐 주가의 흐름 자체도 뭐 그렇게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또 빠질 때는 또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뭐 AI 뭐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클라우드가 필수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꾸준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받쳐주는 클라우드 쪽은 빠질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2분기 때도 보면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은 돼요. 매출도 작년 대비하면 30%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하면 한 10% 정도 오를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너무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은 SDS가 항상 조금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룹 의존도가 사실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M&A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불황기고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되기도 하고 잘 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이 반대로 M&A 하기는 가장 좋은 시기다. SDS 같은 경우는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4조 8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슈가 사실 올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봐서 싸도 지금 너무 쌀 시기라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오늘 장 매수해서 좀 길게 볼까요? 어떤 전략으로 세워볼까요? 네, 저는 전고점이 15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좀 길게 보자라는 측면으로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분할 매수해라, 뭐 이번에 포트폴리오 조정해라. 근데 저희가 다 단기만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도 하나 담으셔야 되는데 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손절선은 최저점이 기존에 12만 7천 원이었어요. 12만 5천 원으로 만약에 이거를 더 하단을 더 뚫지 않는 선이라면 저는 끝까지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16만 원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한 2,300선 위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용과 네. 차장님, 장 마감 직전에 저희가 뭐 딱히 할 일은 없을까요?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수,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0주 선이 지금 기준으로 2,235포인트예요. 이거 자꾸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기술적인 반등 진짜 의미 없습니다. 수급 보면은 올라가지 않아야 될 수급인데 자꾸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20월선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거기를 찍고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 밑으로 더 빠지느냐. 더 빠지는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로 이제 지수가 보이긴 하는데 말하기 싫은 지수네요. 예, 거기까지도 좀 빠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의미 있게라는 건 1번 강도, 2번 연속성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갖춰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대형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피는 2,30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7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